티몬이나 위메프가 정산이 지연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물건을 팔고자 하는 진짜 많은 기업들 파산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6만 곳 중에 진짜 영세업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충격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티몬이나 위메프가 거의 사업을 못할 정도로 대란이 터졌잖아요. 그 바람에 적어도 말입니다. 6만 입점업체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장난 아닐 거예요. 현재까지 미정산 금액은 1,700억 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미정산 금액이 1,700억 원만 될까요? 현재 파악된 게 1,700억 원인 거예요. 앞으로 파악될 규모까지 따지면 이거 예상보다 엄청날 겁니다. 한 달에 거래 금액이 여러분, 티몬하고 위메프만 1조 1,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거래 금액이. 그러면 이게 미정산 금액이 이거보다 늘어날 가능성 굉장히 많죠. 지금까지 말입니다. 정산 지연이 된 게 아직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정산 지연이 2달까지가 정산 지연이 된 건지 아니면 석 달까지도 됐는지 넉 달까지도 됐는지, 그러니까 정산을 안 해준 금액이 넉 달 동안 차 있는지 아니면 한 달만 안 해준 거지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한 달에서 2달 사이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서 2달 사이면 거래 금액이 1조 1,000억 원, 2달이면 2조 2천억 원이에요. 2조 2천억 중에 미정산 금액이 지금 계속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겁니다.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성동 위메프 본사, 티몬 본사로 사람들이 달려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거기 가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없거든요. 뭐 수기로 지금 미정산 금액을 다 돌려준다고 하지만 이게 워낙 많잖아요. 6만 판매자예요. 게다가 실제로 위메프나 티몬에서 거래를 한 소비자도 있습니다. 소비자도. 그러면 소비자는 환불을 해줘야 되고요. 판매자에게는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두 개가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나 돈 뜯기면 안 돼. 나 이대로면 진짜 난리나. 그 생각으로 말입니다. 위메프 본사로 당장 달려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달려가는 거죠. 지금 파산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입니다. 이커머스 회사는 돈을 다 받았습니다. 카드 결제가 돼서 카드사에서 결제 대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커머스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다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요. 고객은 카드 결제를 했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제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판매사는 정산을 받아야 되고, 일단 말입니다. 정산을 받아야 판매자에게 배송을 하는데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판매자에게 배송할까요? 배송 안 하겠죠. 그러면 이중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객은 돈을 냈는데 지금 받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벌어졌고, 지금 판매자는 상품을 배송했는데 정산이 안 됐어요. 정산이 안 됐으니까 이게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도 고객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몰려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영세업체들, 소기업들 다 어렵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위메프에 입점이 돼 있거든요. 저도 지금 미정산 됐더라고요. 저는
한 달 미정산이 됐더라고요. 한 달. 그러면 한 달 전에 판매된 거 계속해서 미정산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요. 예. 저야 금액이 적으니까 그나마 말입니다. 뭐 언제 정산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왜냐하면 저는 물품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선 정산이 안 왔거든요. 예. 그런데 한 달 금액이 예를 들어 말입니다. 뭐 10억대, 20억대, 30억대 되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기업들은 솔직히 박살나는 거예요. 고객의 환불은 될지 모르지만 판매자에게 정산이 안 되면 진짜 박살납니다. 그 박살나는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니 6만 곳이 넘으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여행업체라고 하죠. 휴가 직전 상품이 취소가 되고 지금 미정산 받은 금액도 많고 환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여행업계입니다. 여행업계가 지금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품권 업계 해피머니나 컬치랜드, 요기요 상품권 이거 사용하기도 어렵거든요. 환불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패션, 뷰티, 의류라든가 향수라든가 화장품 당연히 판매 중단됐고요. 정산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봐서는 진짜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다가 금융에서도 판매자에게 내준 대출 이거 상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도 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티몬이나 혹은 말입니다. 위메프가 주거래은행으로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 경우에는요. 판매자가 미상한 금액이 들어왔잖아요. 은행 가서 먼저 좀 정산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아직까지 정산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정산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판매자가 망하면 그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그럼 금융에도 지금 피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공연 전시 티켓 판매 업체 정산 지연이 되고 있고요. 식품업체 저 같은 식품업체 간편식이나 가공식품 판매 중단되고 정산 지연됐습니다. 저는 다 뺐습니다. 티몬에서도 빼고 위메프에서도 뺐습니다. 가전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TV나 카메라나 컴퓨터 판매 중단되고 정산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많은 분야에서 지금 피해가 심각해지는 거죠. 6만여 판매 업체니까 지금 장난이 아니다. 문제는 현재까지는 미정산 금액이 1,7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거 1,700억 원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도 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6만 곳 괜찮을까요? 저는 6만 곳이 괜찮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6만 곳이잖아요. 6만 곳 중에 영세업체도 천지거든요. 한 달에 적어도 몇 천만 원씩 결제를 받아야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돈 줄 사람은 돈이 없어요. 티몬이나 위메프의 자본을 보면 티몬은요 2022년 벌써 말입니다. 자본 총계가 6,386억 원의 마이너스입니다. 위메프는 2,398억 원의 마이너스고요. 이미 여기도 말입니다. 거의 1조가 가깝게 자본이 없어졌습니다. 자본이라는 게 다 날아가고 말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게 지금 최악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자산이 많으면 다행입니다. 자산을 팔아서 이게 돌려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산을 파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돈을 마련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6만 곳의 영세업체들은 결국 말입니다. 줄줄이 도산한다, 파산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영세업체들 진짜 난리 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다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죠. 아마 이번 이 티몬
위메프 대란은요, 결국 지금까지 어떤 고질병이 터진 거고, 이게 잘못되면요 건설업체 도산과 유통업체 도산이 맞물려서 저는 우리 경제에도 굉장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대통령실도 나섰잖아요. 지금 뭐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기획재정부나 여기만 나선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도 지금 나섰어요. 워낙 피해자가 많을 수 있거든요. 티몬이나 위메프를 거래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판매업체가 6만 개면 실제 거래업체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말입니다. 티몬이나 위메프에 430만 명씩 다 됩니다. 430만 명씩.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결국 진짜 최악의 상태가 몰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말입니다. 대통령실에도 지금 현장 점검을 나서고, 이게 만약에 건설업계의 어떤 상황과 맞닥뜨린다. 그러면 1금융권의 문제가 아니라 2금융권 문제, 2금융권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상상을 해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카드 대란 사태가 났을 때 저는 현장에서 목도를 했거든요. 카드 대란인데 카드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관련돼서 산업계 생태계가 줄줄이 무너지는 거 봤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 티몬 위메프 사태도 저는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터진 것만 보고 제2금융권 거래를 많이 하는 것,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현장의 위기는 금융권의 위기로 가는데 제2금융권의 위기로 가장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금융권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사실 6만여 판매업체들 제2금융권에 많이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1금융권은 이게 자영업자 소기업에 대출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감안을 해보면 제2금융권도 충분히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넓게 보면서 저 유통 대란이 결국 건설 대란과 맞물려서 시장에 더 큰 위기로도 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자산이 순삭되는 것, 내 자산이 삭제되는 것,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장을 아주 냉철하게 보고 요즘 같은 위험한 시기에 섣불리 나서서 말입니다. 저는 움직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불안 살얼음 판입니다. 그냥 한 번만 발을 잘못 디디면 쑥 하고 빠지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유통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통이라는 게 실제로 산업의 저는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통이. 제품을 생산하기까지는 잘 하는데요. 이게 유통이 잘 돼야 돼요. 유통이. 그래야지 제품이 많이 팔려요. 그러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기업에겐 좋잖아요. 그런데 유통이 무너져? 그러면 누가 팔아주나요? 그러면 경제는요? 점점 꼬꾸라집니다. 이게 규모도 꼬꾸라지고 경제도 꼬꾸라지고 판매자는 판매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한쪽에는 정산을 못 받아서 난리, 한쪽에서는 환불을 못 받아서 난리. 저는 경제 자체가 점점 심각하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절대로 무리한 투자 지금 나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